명 강사들의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청춘 공감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의경영연구소는 어떤 것입니까? 기업 경영하고 사람들의 자기 경영 이 두 쪽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좀 독창적으로 할 것이냐 그걸 늘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삶의 지혜, 우리가 꼭 해야 될 세 가지 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테크. 첫째가 네. 재산 재테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재산 재테크. 재산. 예,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뭐 종잣돈이 있고 뭐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게요. 살아보면은 무슨 뭐 부동산 투자가 무슨 크게 돼가지고 큰 아주 대박 난 사람도 있지만 저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돈 모아가지고 몇십 년을 모아야지 아파트 된다 이런 산수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라 놀자로 가버린 거죠. 연로족이 그쵸. 맞아요. 많이 예, 늘어나고 연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축은 없으면서도 뻑하면 해외여행 가고 요새는 해외를 못 가시니까 요즘 저 연휴라든가 이럴 때 뭐 여행 국내 다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평소에 돈을 쓰질 못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회식도 안 하고 뭐 돈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도 쐴 겸 국내를 여행하는데 제발이지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떤 노후가 될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재산을 모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의 길이 있습니다. 책이에요. 예. 제가 금융기관에서 농협에서 한 30년 있었어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금융 담당 상무를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옛날에 농협에 보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잘 들어가지고 한 20년 만기가 됐는데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해지 된다고 돈 찾으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후배가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 이제 보험을 또 들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만기 됐으니까 또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기 됐기 때문에 들으러 왔다고 했더니 70 전에 드는 것하고 후에 드는 것하고 요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두세 살 돼가지고 만기가 될 줄 알았으면 70 전에 하나 들어서 연결을 하게 하는 게 재테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집을 갖다가 주식 팔듯이 뭐 금방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오늘도 어떤 젊은 여성에게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알게 돼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루에 10,000원 정도씩 한 달에 30만 원을 우리는 미래가 10년이나 20년이 보장된다는 게 없잖아요. 사는 데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원일 경우에 아주 괜찮은 기업, 그 괜찮은 기업은 뭘 보느냐? 그 CEO를 보면 돼요. 네.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 네네. 그걸 보고 거기다가 그냥 팍 파묻어두고 투자해 나가라. 주식을 해라. 아니 꼭 주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간다. 예,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이대로 가요.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낭비하면은 이대로 네. 가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재테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재테크, 제주 재테크입니다. 제주요. 제주도 재테크를 하나요? 제주 재테크. 제주. 네. 내가 내 능력 한문으로 제주 제자잖아요. 네. 지금 우리 허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외기를 파셨고 그 기능 가지고 건강만 허락하시는 한 계속 끝까지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 직장인 중에 직장 생활할 때 썼던 제주 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써먹을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원이다. 네. 은행원으로 퇴직했다. 그러면 내가 마저 지점장을 했었다고 칩시다. 그럼 퇴직해가지고 이막 인생에서 은행에서 배운 거 가지고 뭐 매일 앉아서 돈 세려도 뭐 헤아릴 돈이 있어야죠. 내가 직장에서 쓰던 기능과 능력이 이막 인생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딱 생각해 봐야 되죠. 갑자기 그러니까 심각해지는데요. 지점장 하시던 분들이 경비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 제주가 이어진 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요 처음에 중학교 교사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농협도 들어갔어요. 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강원도에서 부지사도 했어요. 네. 우와. 또 뭐 나중에 석탄공사 사장도 했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다 직장을 떠난 이후에 또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도 했어요. 네. 떠난 이후에 지금 이막 인생의 내 재주는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강의하는 거잖아요. 재주가 많으시네요. 이 재테크를 한 거예요. 재테크를 한 아, 거예요. 예, 뭐 제가 연설 연수 강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아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잘 봐가지고 자기의 재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머, 저기 지금 뭐 갑자기 집안이 좋거나 학벌이 소름 좋은 건 돋았어요. 아니고요. 그럼요. 유산이 많거나. 예? 유산이 많거나. 아니야.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히려 재산 재테크는 실패했다고요. 그러네요. 예. 네.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무슨 정부에서 계산해서 내놓는 돈 보면 노후에 뭐 200만 원 갖고 된다, 뭐 한다. 이거 전혀 아프지 않다는 보장 하에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 속된 말로 말이죠. 부지사하고 나왔는데 누구 만났는데 늘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고향에 춘천에 가면 말이죠.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은 돈 내야 빨리 밥 먹고 돈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재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제가 이 은퇴 학교를 운영해요. 네. 은퇴자들 교육을 하는데 이 공무원들한테 은퇴 과정을 했더니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재주를 관리하느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공무원이지만 자기는 연금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 연금 가지고 충분하진 못하니까 네. 지금 늘 주말마다 하는 게 뭐냐면 약초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약초. 약초. 그래서 어떻게 약초를 생각하게 됐느냐. 그때 자기 고향에 갔다가 추석 때 말이죠. 고향에 갔다가 그 고향에 있는 동기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약초가 어쩌저쩌고 하니까 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밭이 있는데 잘 됐다. 나도 그거 해야 되는데 공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예. 그 약초를 아주 과학적으로 재배하는 걸 평소에 기능을 갈고 닦는 거죠. 재테크요. 아, 재테크네요, 진짜. 예, 이제 어떤 친구들은 네. 그냥 뭐 그런 그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 그냥 장례삼 씨를 예. 저 막 뿌려. 산에다가 다 뿌리는데 그게 30년 지나고 나서 예. 네. 돈벌이가 솔솔해요. 어머나. 어. 캐는 족족 돈이네요. 예. 그 약초 공부도 안 하면서 그거 하나씩 뿌려놓고 30년 기다렸는데 지금은 뭐 그게 엄청난 재테크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수는 안 없죠. 되는 거는 아니고 그것도 일단, 방법인데. 예, 그것도 방법이니까. 방법이죠. 땅 어쨌거나 있고, 다들 무슨 공부하고 인류가 되라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이막에 내가 어떤 능력과 기능으로 노후를 살 것인가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어떻게 재테크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땅 없고 씨도 없고. 아니 빌려서 하는 거예요, 빌려서. 아니 전 산 탈라고 10만이로 그냥. 아, 뭐 그것도 자연인. 네. 예를 들어서요. 몸이 아까 처음에 건강하니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재테크, 네. 재산 관리 재테크가 잘 된 사람은 구태여 재능 재테크에서 돈 버는 재능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노는 재주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맞죠. 노는 재주. 맞아요. 예, 제 친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 친구가 은퇴를 했는데 네. 남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는데 이러더라고요. 야, 나는 정말 진저리가 난다 직장 생활. 근데 이 친구 돈이 많지도 않아요. 네. 네. 근데 아버지가 냉긴 거 조금 해가지고 나누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근근히 소박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완전히 놀기로 작심을 했어요. 네. 예, 재밌게 놉니다. 네. 재밌게 놉니다. 네. 예, 그 사람의 이 모토는 뭔 줄 아세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어머, 이야, 너무 부럽다. 부럽네요. 노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세 번째 재테크, 존재할 때의 재테크입니다. 존재할 때 존재. 돈은 많고 또 재능도 있고 놀고도 싶은데 논다고 해서 늘 뭐 고스톱이나 치면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냐. 아,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냐. 요즘 이제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치킨 센터에 31살 되신 젊은 지점장님이 어린 형제가 5천 원밖에 없고 맞아요. 먹고 싶은 그 형제에게 네.
그냥 닭고기, 치킨을 주고 또 형은 미안해서 못 찾아오니까 동생이 먹고 싶어서 맞아요. 기웃거리니까 계속 그 치킨을 주고 머리도 깎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SNS상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울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존재, 똑같은 치킨집을 해도 존재가 다르잖아요. 네.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말이죠. 그냥 궁시렁궁시렁하고 완전 꼰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세상을 보면서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약발이 있는 얘기를 하는 어른이 될 것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잃더라도 말이죠. 또 계속 돈만 모으는 졸부로 머물 것이냐. 네. 아니면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랑 같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 유튜브도 하세요? 예, 구독자가 한 18만 명 됩니다. 우와.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 동네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저 요새 어려운데 직장 막 잘려나갈 수도 있는데 유튜브 배울 사람 있으면 토요일 날 직장에 안 가는 날 모이세요 했더니 이 아파트에서 말이요 서로 배우겠다고. 과연 무엇으로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네. 나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것이냐 하는 존재의 재테크.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부캐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부캐입니다. 그 대단한 말씀이시고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데 네.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너튜브로도 짭짤하시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국회 때요. 국회 때 궁금해. 제가 강의해달라고 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그 부캐를 설명할 때 예. 네. 유튜브 같은 것도 또 이제 어떤 그 모습으로 또 변신을 또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하실지 네.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의 재테크입니다. 예. 이제 능력을 갖다가 계속 늘 관찰하고 그리고 요것이 뭐가 되겠구나 하면 또 개발해서 또 강의에다 집어넣고 네. 그냥 항상 호기심차게 사는 거죠. 그게 저의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네, 네. 예, 나이 들어서도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게 저의 이 목표고 네. 재테크거든요. 와, 멋있다. 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이 네. 재산의 반을 몇 조를 갖다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네.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분이 그 수많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고 하는 그 자극을 받은 것은 의외로 엄청난 철학이 아니라 잘 아시는 랄프 waldo 에머슨 미국의 시인 그분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가 쭉 깁니다만은 그 중에 뭐냐?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이 구절에 딱 박혔다는 거죠. 아, 제가 어떻게 재테크를 하게 됐냐면요. 제주 재테크. 네. 제가 지금까지 책을 56권 썼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책 쓰셨어요? 예, 정확히 56권을 썼는데 첫 책을 30살에 썼습니다. 그러면 43년, 지금 73이니까 43년 동안에 56권을 썼잖아요. 근데 그 제주 재테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첫 월급을 농협에서 타고 옷을 맞추러 갔어요. 네. 지금은 되게 기성복을 입지만 옛날에 옷을 잘 맞춰 입지 않습니까? 그 옷을 맞추러 입으러 갔을 때 양복점에 걸린 표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 이것이 제 평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고 늘 뭘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뭐 농과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네. 예, 학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호기심차게 보면서 그것을 엮어서 책을 내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의 재테크와 재주의 재테크가 어우러지는 거죠. 네.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재산 재테크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와,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재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도 또 주변에 보면은 또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좀 새로운 걸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네.
뭘 할지 네. 뭐 어떤 걸 또 새로운 걸 그렇죠. 해볼까? 막막하기도 하고. 좀 네. 변신도 해보고 싶은데. 네. 전 재테크 하는 족족이 망해가지고 운이 안 딴다고 그러고.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하시면은 길이 좀 더 넓게 보일 수가 있죠. 아니 주식을 제가 넣으면 거긴 꼭 떨어져요. 희한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넣으면 떨어져요 거기는. 아, 네. 저는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재물제자.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 재주를 발견을 해서 계속 그걸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나중에 존재의 가치까지 가는 그 그렇습니다. 과정을 즐기면 예. 먼저 그 재물제가 따라온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오늘 큰 거를 얻었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네. 재능이 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아, 그래요? 예, 우리 맞습니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 그러네요. 부캐 만들기, 네. 예, 부캐 프로젝트. 네. 네. 그래서 자기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 예, 자기 세상 만들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와 요즘 부캐 진짜 핫하거든요. 네. 다음 주 진짜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